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얼어 죽은다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서연입니다. 한 호텔에서 객실 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통해 작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왔지만 사실 최근 들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겨울 추운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었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날 겪었던 갈등과 그 이후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결혼한 지 15년 차가 되었고 남편과 중학생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집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온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얇은 담요를 덮고 생활하는 날이 많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매달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가족의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호텔에서 10년 넘게 객실 관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손님이 묵었던 객실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갈며 욕실 물품을 점검한다. 손님이 요청한 물건을 즉시 전달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객실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호텔은 강남에서도 유명한 고급 호텔이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일하면서 자부심도 느꼈다. 하지만 호텔의 겉모습과 달리 객실 관리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손님에게 작은 얼룩이나 불편함이라도 발생하면 직원이 직접 불만을 감당해야 했다. 한 번은 침대 시트에 작은 얼룩 하나로 크게 화를 내는 손님을 응대하면서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을 참고 넘겨야 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노력하며 작은 성취를 이뤄냈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공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무기력해졌고 아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허전함이 커졌다. 하루 일과는 항상 반복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손님이 떠난 객실을 정리하고 깨끗한 침구와 물품들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면 몸은 녹초가 되었고 가족과의 대화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줄어들었다. 아무리 애써도 남편과 아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도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추운 겨울 아침에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했고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하지만 화려한 호텔 로비와 달리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다.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던 그날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추운 겨울 아침, 호텔 로비는 여느 때처럼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객실 정리를 끝내고 로비를 지나가던 중 입구 쪽에서 한참 망설이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낡고 해진 외투와 떨어진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얼굴은 추위에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주머니에 넣은 손은 떨고 있었다. 로비의 따뜻한 공기를 한 번쯤이라도 느끼고 싶은 듯 문턱에 서서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얼마간 망설이던 노인이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들어섰다. 하지만 따뜻한 공기와 함께 들려온 것은 웅성거리는 소리였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다. 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여기 직원들은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지며 분위기가 차갑게 바뀌기 시작했다. 노인은 모자를 벗으며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잠시만. 추워서 잠깐 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니저가 빠르게 로비로 다가왔다. 매니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고급 호텔입니다. 투숙객 외에는 로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가주세요. 매니저의 단호한 태도에 노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정말 잠깐만. 밖이 너무 추워서요. 노인은 힘겹게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경비원을 불렀다. 여기 처리 좀 부탁합니다.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노인이 경비원에게 팔을 붙잡히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빠르게 다가가 경비원의 손을 막아섰다.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분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나요? 내 말에 경비원과 매니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매니저는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노인은 갑자기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나를 왜 이렇게 쫓아내려고만 해? 내가 여기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분노가 느껴졌다. 이어지는 노인의 말은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난 그냥 잠깐만 쉴 곳을 찾았을 뿐이야.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얼어 죽으란 거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노인의 말에 매니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여기는 고급 호텔입니다. 손님들께 피해를 줄 수 없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매니저의 차가운 말투에 노인은 더욱 크게 외쳤다. 고급 호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야? 다들 잘난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내쫓아.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엉망이네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나가야겠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울컥했다. 내가 이렇게 보이니까 다들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지. 이런 대접 받을 거면 차라리 밖에 나가 얼어 죽는 게 낫겠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노인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만하세요. 조용히 노인의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추운 날씨에 너무 힘드셨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제가 도울 테니 잠깐만 진정해 주세요. 노인의 어깨를 잡고 말했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단호했다. 이런 분을 계속 머물게 하면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옵니다. 이 상황은 경찰을 불러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매니저는 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에서 빈 깡통이 굴러나왔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피했다. 경찰이 로비로 들어오자 매니저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호텔 규정을 위반했으니 즉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결국 경찰은 노인과 나를 경찰차에 태웠다.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노인은 침묵한 채 흔들리는 경찰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에서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경찰차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한 손으로 비닐봉지를 꼭 움켜쥔 모습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다. 경찰서에 도착해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경찰은 노인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빈 깡통, 낡은 종이 조각, 그리고 오래된 가죽 수첩이 올려졌다. 가죽 수첩의 첫 장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대형 호텔 로고와 함께 김선중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수첩을 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자 다급해졌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은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 번호로 연락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며 울컥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다리라니? 기다려서 뭐가 달라지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발이 얼어 터질 것 같았다고. 그런데 호텔에서는 왜 그렇게 날 쫓아내려고만 했던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경찰서 내부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인은 가죽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보고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잖아.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끝내면 그만이겠지. 노인의 말끝마다 억울함이 묻어났다. 노인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왜 다들 나 같은 사람은 사람 대접을 안 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늙어서 그래? 한때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노인의 말을 듣는 동안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시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알기에 당신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경찰서 문이 열리며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남성은 안쪽으로 들어오며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확인하더니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김선중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남성을 바라보았다.
남성은 경찰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이분은 대형 호텔의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상황은 회장님께서 직접 호텔 직원들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전까지 소리치고 억울함을 토로하던 노인이 대형 호텔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남성은 내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태도를 회장님께서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누구라도 돕고자 했던 그 행동이 정말 깊은 감명을 주셨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구만. 내가 직원들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건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큰 걸 배웠어. 내가 도움받는 입장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됐네. 노인의 말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오늘의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대형 호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경찰서에서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호텔에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질 기회가 찾아온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대형 호텔의 인사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인사팀장은 나를 호텔 본사로 초대하고 싶다며 시간을 조율했다. 며칠 뒤 본사로 들어선 순간 화려한 인테리어와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은 다시 한번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우리는 당신처럼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리더급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다. 강남 본사에서 진행된 6개월간의 리더십 훈련은 체계적이고 까다로웠다. 호텔 경영의 기본부터 고객 응대, 위기 대처 능력까지 배우며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훈련 과정 중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서 팀원으로 참여하며 처음으로 내 의견을 제안하는 기회를 얻었다. 고객의 입장에서 호텔이 놓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발표가 회장의 관심을 끌었고 나는 프로젝트 브리더로 발탁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성공들이 쌓였다. 프로젝트 결과로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고 본사에서도 나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회장은 나를 호텔 서비스 품질 관리팀의 정식 매니저로 임명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일선 업무를 넘어 대형 호텔 전체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제는 매일 본사 직원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호텔 지점을 방문하고 각 지점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객실 정리를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위치였지만 여전히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느 날 회장이 직접 찾아와 내게 말했다. 그날 로비에서 당신이 보여준 용기는
우리 호텔이 놓치고 있던 핵심을 다시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주세요. 대형 호텔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호텔에서 손님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몇 년 전 한겨울의 호텔 로비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었지만 내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객실 청소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호텔 경영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과정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단련했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회장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대형 호텔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업무 철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신념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직업이 아닌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다. 호텔의 모든 직원이 손님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작은 온기와 배려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일이 되었다. 내가 했던 선택이 호텔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가끔씩 그날의 노인을 떠올린다. 아니, 이제는 대형 호텔의 회장으로서 나를 신뢰하고 격려해주는 멘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그날 내게 도움을 요청했던 모습은 분명 위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진짜였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 지금도 호텔 로비에 서 있으면 가끔 그날의 로비가 떠오른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공기를 처음 느끼며 어색하게 웃던 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친다. 그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그 손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람을 외면하는 대신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나는 직접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추운 날씨에도 누군가의 마음은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대형 호텔의 로비는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